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승무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는 늘 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요.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드러나 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제 유튜브를 승무원이라는 키워드로 노출을 시켰다 보니까 요즘은 남승무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직접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뭔가 얘기를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공유하는 걸 즐긴다고 하기에 저도 한번 그 세대에 편승을 해보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남자 승무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어떤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취업했을 당시의 스펙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29살이었고 키는 181, 그리고 몸무게는 상관없죠. 네. 그리고 지방 국립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회계학이었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3.6 정도 됐습니다. 갖고 있는 어학 점수는 토익은 800점대 초반, 토익 스피킹은 레벨 7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대외 활동 경력은 없었고요. 군대는 공군에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경력상으로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일을 했던 게 총 한 3에서 4년 정도, 한마디로 서비스와 관련된 경력이 다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특이한 게 제가 해외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요. 그때 당시에도 레스토랑에서 홀서빙 일을 했습니다. 사실 경력이 너무 별게 없어서 말하기가 조금 민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다른 남자 승무원을 지원하시는 분들께 뭔가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승무원 지원을 하면서 면접 준비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호주에서 뒤늦게 찾았고요.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좋게 제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한 외국 항공사에서 채용이 났고 정말 놀랍게도 한 번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첫 지원을 하게 된 건데 그러자마자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주변에도 막 최종 면접을 봤다, 느낌이 좋다, 될 것 같다 온갖 설레발을 치고 다녔었어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탈락을 했고 그때 처참했죠. 이 승무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승무원을 채용하는 곳이 나오면 국내든 국외든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절대 뽑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외국 항공사인데도 그럼 내가 한국인 1호가 돼야겠다라는 뭔가 불타는 열정으로 이력서를 다 냈지만 그런 이력서는 다 그냥 불에 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제 집에서 승무원을 준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쉐어하우스에서 지냈고요. 학원에 너무 다니고 싶었는데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면접 스터디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강남에 한 스터디를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면서 일주일에 5일씩 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운이 참 좋았던 게 제가 지원했을 당시에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이 정말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솔직히 승무원 하면 대한항공 아니겠어요? 결과는 서류는 매번 통과를 했지만 면접은 매번 1차에서 떨어졌어요.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4번씩이나 첫 번째 면접에서 떨어져 보니까 나는 정말 대한항공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사항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국내 항공사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절대 갈 수 없을 거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놨었고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서울, 에어부산 전부 다 지원을 했었는데 면접의 기회를 따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승무원을 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래서 저는 스펙을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국 항공사도 준비를 동시에 했지만 사실 국내 항공사가 더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사 중에서 과연 그러면 나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채용 설명회를 경험했던 제주항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항공 자기소개서 정말 유명하잖아요. 1000자가 넘는, 항목이 5개가 넘는 자소서를 쓰면서 제가 그때 온 우주에 있는 영혼과 뭔가 만물의 기운을 다 끌어다가 제 자소서에
바득바득 갈아서 넣었던 것 같아요. 서류를 지원한 끝에 1차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제가 자소서를 잘 준비해서인지 아니면은 채용 설명회 때 얼굴 도장을 찍어서인지 그 이유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1차 면접을 받고 2차 면접,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준비도 준비지만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까지 막 분석을 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최종 면접을 딱 보고 나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되겠다 싶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확인했던 그 날이 제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멘탈이 가장 크게 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이번 연도에는 무조건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승무원을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안 닿아요.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게 쪼개고 부서진 멘탈을 다스리기 위해 온갖 명언을 제 핸드폰 바탕화면, 방바닥에, 방구석, 구석구석에 막 다 도배를 하면서 그런 멘탈을 케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부서진 멘탈을 주워 담고 다니고 있었을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홍콩 항공사에서 채용이 나게 된 거죠. 제가 국내 항공사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던 시기이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해외에서 영어로 면접을 오랜만에 잘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많이 위축이 됐었고 멘탈도 많이 나가 있던 상태였지만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서류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제주항공에서 승무원 채용이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전라도 광주를 베이스로 하는 승무원 채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곳이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입장이었고 승무원을 무조건 해야겠는데 이 회사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래 고민하던 끝에 무안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승무원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채용 설명회를 다시 참석을 했고요. 서류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1차 면접을 또다시 보게 되었고 2차인 최종 면접까지 보게 된 끝에 마침내 제가 정말 원하던 최종 합격이라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서류를 지원했던 홍콩 항공사에서 면접을 보러 와라 메일을 받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한국이 아닌 홍콩에서 이렇게 항공 승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너무 TMI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국내 항공사, 국외 항공사 면접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국내 항공사의 면접 채용 과정은 비교적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 항공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빵 나타나면은 막 헐레벌떡 준비를 해서 면접을 보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항공사의 면접은 좀 뻔한 말이긴 한데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준비라는 것이 어떤 스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어떤 태도나 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항공사를 지원을 하면서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얼굴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인상이 어떻다, 미소가 어떻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얼굴이 정말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됐던 것 같고 위축도 상대적으로 많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끝에는 성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해외 항공사 면접을 봤을 때는 말에 제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싶어도 제가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머리를 항상 굴려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꾸며지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점이 강하게 더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제가 승무원 지원을 했던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봤고요. 혹시 더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직접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이 회사를 너무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현직 승무원을 너무 만나야겠는 거예요. 직접 산 증인으로서 뭔가 얘기를 들어야 소스를 얻고 힘도 얻을 것 같아서 그 면접이 있기 일주일 전에 국제선을 뒤져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타이베이 노선을 직접 끊어서 혼자 여행을 짧게 갔다 왔습니다. 가는 항공기, 오는 항공기, 승무원들 붙잡고 저 이번에 최종 면접 지원하는 누구누군데 생생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스터디를 했던 그 친구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제가 스터디를 처음 갔던 날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거든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대충 눈치 보고서 딱 제 차례가 됐을 때 말을 했는데 피드백을 딱 처음 들었던 말이 준비가 너무 안 되셔서 준비를 좀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어떻게 보면 뼈를 정말 후두려 맞았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스터디원들이 저를 버렸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를 보듬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스터디 생각이 많이 납니다.